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제가 가장 못하는 부분입니다. 제 단점이기 때문에 이 동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백스윙을 하는 목적은 다운스윙 때 쓸 힘을 모으는 게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백스윙을 하지 않고 그냥 공을 친다. 그러면 아무런 추진력도 얻을 수 없고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은 힘 모으기 싸움이에요.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강한 힘을 모으느냐, 이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스윙을 정말 퍼펙트하게 만들었다면 세 군데의 힘이 모입니다. 양팔은 삼각형으로 모이고 상체는 왼쪽 옆구리, 이 코어 쪽에 모입니다. 그리고 하체는 오른쪽 허벅지 안쪽, 이 부위에 모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양팔과 상체, 코어 쪽은 정말 힘을 잘 모아요. 그런데 이 하체 쪽에 힘을 잘 모으지 못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핑계를 조금 대자면 제가 햄스트링이 조금 길어요. 다리가 길다는 뜻이 아니고 다리는 짧은데 허벅지 뒤쪽이 햄스트링이 좀 깁니다. 그래서 하체의 유연성이 좀 떨어지고 회전 반경이 좀 작습니다. 백스윙을 할 때 하체에 힘을 모으려면 다리는 어드레스 때와 똑같이 굽어져 있는 상체를 유지한 채로 골반만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버텨져 있는 힘과 회전하려는 힘, 이 두 개의 힘이 충돌하여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아주 강력한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이게 다운스윙 때 강력하게 쓸 수 있는 이 파워인데, 내가 어드레스 때 이 굽어져 있는 무릎의 높이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다리와 골반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회전을 하면 이렇게 뒤로 빠지기 때문에 다리 또한 살짝 펴집니다. 나는 펴지 않고 단단하게 잡아두겠다고 하더라도 골반이 회전하면 다리가 어드레스 때의 각도보다 조금 펴져요. 이때 이 햄스트링의 근육이 늘어나는 건데, 제가 이 햄스트링 근육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회전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살짝 딜레이가 있습니다. 살짝 무너지면서 백스윙이 그만큼 늘어지고 꼬임 또한 모으지를 못해요. 이 허벅지 안쪽이 쫀쫀하게 딱 힘이 모여 있어야 다운스윙을 할 때 안정감 있게 탁 풀어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헐겁기 때문에 힘도 제대로 쓸 수 없고 다운스윙의 타이밍 또한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제 스윙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백스윙 때 이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이 조임만 잘 느껴지면 그날은 다 죽는 겁니다. 다운스윙이 항상 일정하게 내려오고 힘도 부족함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도 많이 나고 공도 정말 잘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제대로 꼬여져 있는지 살짝 무너져서 딜레이가 있는지 몸의 느낌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잘 느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일정하게 조임을 느낄 수 있게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많은 아마추어 분들을 봤을 때 저와 같은 경우는 드물었어요. 제가 조금 특이한 케이스고 대부분은 다리를 잡아놓고 골반이 회전이 되지 않습니다. 백스윙을 할 때 체중 이동을 오른쪽, 다운스윙 때 왼쪽, 이런 식으로 이동으로 체중 이동을 쓰기 때문에 골반 회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다리가 잡혀 있고 골반이 회전돼야 조이는데 다리는 잘 잡고 이 회전이 없는 경우, 이동을 하려고 하고 이 회전이 없는 경우, 이 케이스가 가장 많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오른쪽 다리를 단단하게 잡아두고도 골반이 회전이 되면 오른쪽 다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펴진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드레스 때 체중보다 회전에 의해서 오른쪽 발바닥의 체중이 뒤쪽으로 빠집니다. 내가 보내고 싶지 않아도 회전이 잘 이루어지면 빠져요. 뒤꿈치로 체중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인 거지 내가 인위적으로 체중을 뒤로 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이거를 체중을 뒤쪽으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회전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데 받쳐져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체의 꼬임은 나올 수가 없어요. 버티는 힘과 꼬이는 힘, 이 두 가지 힘이 만나야 조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내가 인위적으로 체중을 뒤로 빼면서 오른쪽 다리를 펴버렸기 때문에 회전은 열심히 했는데 꼬임은 모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가 대표적인 건데, 제 단점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잘 알아요. 회전이 없던 아니면 회전은 있는데 받쳐지지 못했던 어떤 이유에서든 오른쪽 허벅지 안쪽이 꼬여있지 않는다면 굉장히 불안정한 백스윙이에요. 백스윙 다 됐어, 이제 다운스윙 하자,
이런 나만의 타이밍이 없기 때문에 샷의 일관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몸은 굉장히 열심히 쓰는데 다운스윙 때 공에 힘 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하체의 꼬임, 이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힘을 모으는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어드레스 상태에서 백스윙, 이 테이크백이 시작될 때 골반이 바로 회전이 되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려고도 하면 안 되고, 오른쪽 다리를 써서 체중을 뒤쪽으로 보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오른쪽 다리는 어드레스 때와 똑같은 포지션, 똑같은 높이를 유지하고 골반만 회전시킵니다. 그러면 딱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압박감이 가해지면서 힘이 모이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탄력적으로 몸이 꼬입니다. 골반을 적극적으로 회전을 시키려고 오른쪽 다리도 같이 회전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오른쪽 다리를 버티려고 골반 역시 회전이 되지 못하고 잠겨버리는 경우, 이것이 아니라 오른쪽 다리는 버티는 역할, 골반은 회전하는 역할,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을 연습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상체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배꼽이 제자리에서 멈춰 있거나 옆으로 밀리지 않고 테이크백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바로 회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골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안 좋은 동작들은 테이크백이 시작될 때, 스윙이 시작되면서 이루어집니다. 오른쪽 다리가 주저앉아서 스웨이가 나온다거나, 펴지면서 리버스 피봇이 나온다거나, 모든 동작이 테이크백이 시작되는 이 시작 순간에 가장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잡아놓고 골반을 회전시킬 때 최대한 잔동작이 없이 테이크백이 시작되는 양 손뭉치와 골반의 회전을 동시에 시켜야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백스윙의 순서가 손 옆으로 밀면서 테이크백 시작하고 몸 회전하면서 백스윙. 이미 이 타이밍은 원래 회전돼야 될 타이밍을 못 지킨 백스윙입니다. 그래서 손이 옆으로 밀리는 테이크백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골반은 바로 회전, 손은 밀고 골반은 회전, 손은 밀고 골반은 회전. 오른쪽 다리는 어드레스 때와 똑같은 모양으로 버텨주기. 손은 밀고 골반은 바로 돌고. 오늘은 제 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가장 못하는 부분, 중요하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 이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백스윙에서의 나만의 안정감, 일관성 있는 다운스윙을 시작할 수 있는 이 백스윙의 안정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알려드렸던 배꼽 백스윙, 그리고 오늘 알려드렸던 골반 백스윙, 이 두 가지를 연습하셔서 안정감 있는 백스윙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레슨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